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저는 요즘 이 7번국도를 타고 영덕을 딱 올 때면은 네. 이 노래부터 생각이 나요. 어떤 노래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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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안 사라지는 바람. 정말, 정말 바람이 좋은 건 영덕인데 요즘 영덕 정말 바람 잘 날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5월이었나요? 그러게요. 그때도 우리가 영덕에 왔었는데 달산면? 달산면. 맞아요. 그 야산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가 뜨거웠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인데 바다에 풍력발전단지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게. 논란이 일고 있죠. 산에도 바람이 불고 바다에도 바람이 부는데 우리 어민들 마음에도 쓸쓸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야.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삼사해상공원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예. 뒤를 보니까 이 강광이 지금 비가 와도 멋있게 지금 너무 펼쳐져 아름답죠. 있는데 예. 저 아름다운 곳이 자칫 잘못하면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지금 걱정에 저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무슨 예. 일인지 도대체. 지금 현재 지금 보이는 저 앞바다에 그 해상 풍력 발전기를 조성한다고 영덕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그 생활의 터전입니다. 지금 저곳은. 그리고 그 어떤 주민들이 그 삶에 대해 가지고 또 살고 있는데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걸 만든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세운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현실이 지금 너무나 그 힘든 어떤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게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살고 있는 동네고 예.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터전인데 예, 맞습니다. 그곳이 지금 이제 해상 풍력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일단 차를 타고 예. 그쪽으로 좀 가서 이동을 하면서 자세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들어보죠. 예, 예. 위원장님은 여기서 뭐 고기 잡고 대게 잡으신 지 몇 년째세요? 제가 여기서 89년도 후계자입니다. 제가 오. 수원경연합회 어민 후계자 그 육성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우리 회원들 전체가 거의 한 80% 정도 어민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에서 그 육성 어떤 부분을 해서 이제 그 어민들을 육성시켜 놨는데 그러면 바다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바다에다가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는 거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후기자들을 육성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바다도 없는데. 이번 영덕군수 선거에서는 원전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과 대안 사업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에 재선에 성공하면 영덕군이 정부에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원전 대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00메가와트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공모에 선정돼 영덕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계획된 곳은 강구면에서 축산면까지 10여 킬로미터의 바다인데요. 무려 13개 어촌을 지나는 거리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규모는 5메가와트급 발전기 20기에 이르고 현재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만 300여 명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덕어민들은 바다를 지키고 어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대회의에는 몇 분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 회원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동네 마을 그 지금 현재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고 있는 마을 13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체 그 인원 숫자가 그 한 2,000여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아 진짜 근데 요새 어민분들 분위기 안 좋겠네요. 좀 있으면은 대게도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오징어도 그렇고. 예, 무슨 말씀들 많이 해요? 이게 요즘에 이야기를 나누시면. 이게 그 발전기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어떤 포기를 전체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기 잡는 지역이 발전서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4.5km 양 사이드로 금지 구역을 정하면은 항해도 안 될 뿐더러 또 발전기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장비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위험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 전자파에 고기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항해가 하는데 위험이기 때문에 어찌 살겠습니까? 떠나야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영도군이나 경북도에서 어디선가는 신청을 신청한 했다. 건데.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겠었죠. 그 공모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거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어민들은 또 여기다가 더 반발이 더 세지는 거고 분노를 더 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의논도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정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고 통보만 왔습니다. 통보만 왔기 때문에 우리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우리 모든 생존권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다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조건이 아니고 건설을 물론 건설을 전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과연 풍력단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R&D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민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또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랬고 또 당장 건설하지 않는 풍력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민분들이 반대하는 데는 또 명확한 반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 타격은 어려 행위를 그렇게 조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직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거에 이제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뭐 협의 아니면 뭐 보상 부분 저희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이 바다를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현 상태로 그대로 놔달라.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이 자원인데 풍력 발전기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모든 분들은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아니 우리 반대위원회에서는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 영도군의 입장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진행을 한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지금까지 그 영도군의 입장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럼 그래요? 그런 이유도 설명을 못 들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조차요? 단지 이제 우리 이제 영도군에서는 입장을 일반해놓은 거는 풍력 발전기에 쓴다면은 세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 세수가 얼마냐? 그 세수가 4,500만인가 밖에 안 들어옵니다. 1년에. 4,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어민들 그 200여 척 어선들이 하루 나가지고 조업하는 그 부분이 그 여기에 뭐 조업을 나가셔가지고 10만 원씩 마냥 가상한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예요? 생각을 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도대체 영도군이 난 탐탁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들은. 물론 R&D 인연과 그 다음에 발전단지 건설에 한 7, 8년이 소요되겠죠. 그래 되면은 저희들은 이 신재생의 어떤 메카로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절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군수님 공약 사항도 내걸었습니다만 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지금 올해부터 2년 동안 용역조사에 들어갑니다. 그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배후 항만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해상 풍력
육상풍에 대한 연구단지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총망라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해상 R&D 조사에서 그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이것만 해도 영덕군에는 에너지 융복합 단지에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만 뜨면 가서 작업하는 자리인데 거기 풍력단지가 들어선다면은 그 모든 우리 어민들이 우리 마을 어민들은 거기에 다 그 생존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 풍력단지가 들어선다 마을 사람들도 큰 걱정입니다 지금 저 바로 뒤쪽에 풍력 발전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예. 그리고 바다에는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요 1km가 아니라 바로 한 500m 정도 돼야만이 풍력 발전기 쓸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만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 풍력 발전기를 만약 세운다 한다면은 여기 바로 앞에 코앞에 그 대형 그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는데 사람이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관광도 좋겠지만은 관광은 여기 오셔가지고 지나간 분들만 그냥 스쳐가면서 구경할 뿐입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과연 거기에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건지 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실제로 저녁 때 이제 뭐 야경 삼아도 그렇고 드라이브 삼아도 그렇고 요 산에 있는 풍력 단지를 가보면 이 바람 부는 소리, 이 바람개비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거 그러면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소리도 크겠네요. 그렇죠. 그 육상 발전기는 1.4메가와트인데 예. 그래서 현재 해상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5메가와트입니다. 그럼 3배가 된 겁니다. 크기가. 그 크기 그렇게 큰 현재 그 창포 뒷산에 지금 돌고 있는 풍력 발전기가 돌면은 밤에 그 누워서 잠을 자게 된다면 주민들이 하신 말씀들이 하는 소리에 처음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그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익숙해지는 그 속에서 인체에 와닿는 어떤 부분에서 외국 사례를 본다면은 아주 치명적인 시간이 흐르면서 치명적인 어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질병을 가져온답니다. 유발시킨답니다. 그 부분에. 근데 어떻게 이거는 그 외국 사례를 본다면은 그 사람과 그 풍력 발전기는 20km가 정도가 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렇게 이제 그 설정해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영덕군에서는 1km도 안 됩니다. 1km. 인체에 어떤 해결 가져올는지 시험도 그런 부분도 없이 막연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여기서 손 놓고 그냥 영덕군에 사고 있는 대로 바라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도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기간도 참 걱정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빠지선이 그러니까 이거 풍력 발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배가 우리나라 한 대밖에 없답니다. 한 대밖에 없는데 여기에 20개를 써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몇 년이 걸려야 될까요?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업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업을 몇 년 동안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건 누가 다 책임질 건지. R&D가 2년간 R&D를 합니다. 즉 우리가 발표되는 게 6월 27일 발표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6월 27일부터 2020년 5월까지 R&D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R&D 수행 기간 동안은 어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고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는 풍량 조사와 그다음 해저 지질 조사, 그다음에 뭐 해류 조사,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 활동에는 전혀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이제 돌고 있잖아요. 해상 풍력 발전기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어민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해상 풍력 발전기 밑에는 어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주도는 청정바다잖아요. 그 어류 서식지고 모든 동식물의 어떤 보고인데 그 자체가 자원 자체가 어디가 없답니다. 지금. 그걸 불도저히 뻔한 일인데 여기다 그걸 세우려니까 어민들은 더 속상하고. 무조건 R&D를 한다 해서 다 해상풍력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즉 1km 구간 내 수심이 30-40m 이렇게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해상풍력이 건설되지 가기에는 상당하게 곤란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보겠지만 우리 뭐 영덕군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군에게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영덕군에서는 우리 그 군수님 이 바다를 영덕 대계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고 바다를 저희들은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영덕 대계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면은 영덕 이러면은 영덕 대계인데 이 자원을 사랑하신다면은 제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 부분을 지금이라도 중단을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어업인들은 어업에 어떤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계를 접어가면서 여기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다 매진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그 어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분, 보고 싶은 분들만 쏙쏙 골라서 만나봅니다. 어서 오쇼! 네. 자, 오늘도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온 곳 어디입니까? 포항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포항에 지금 뭐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분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너무 이분은요 좋아하시죠? 별명이 많아요. 네. 힌트 좀 내볼까요? TV 토론의 여왕. 러블리하고 약간 김고은도 생각나고. 김고은도 생각난다. 대충 알 것 같죠? 아, 네, 어떤 네. 분일까요? 잠시 후에 만나시게 될 겁니다. Coming soon. 저기다. 저기네. 저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 잠시 이쪽으로 잠깐 나올게요. 예. 야, 저희가 얼마나 설레면서 기다렸는지 그러게요. 몰라요. 너무나 기다렸고요.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신불리 심상정. 야,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포항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 강연도 있고요. 또 이제 추석 앞두고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께도 인사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 KTX 역사가요.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싹 다 모여서 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신불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반갑습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정의당에서 왔다, 진보진영 왔다, 심상정 왔다. 이게 다 지금 오른손에 계란 들고 있을 때거든요. 아, 요새는 뭐 그냥 활짝활짝 웃어주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포항하면은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격려 전화도 많이 있어요. 예.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동맹이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모시고 갈게요. 예.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원님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면 기분도 좋지만 어깨가 꽤나 굉장히 무거워지겠어요, 그죠? 저더러 요즘에 뭐 성형 수술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예. 너무 예뻐졌다. 오. 만나면 진짜 텔레비에서 보는 것보다 젊네. 그렇죠. 진짜 저희도. 근데 이제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포항에 첫 발을 딱 내리자마자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예, 이제 택시로 가시면 더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포항에 오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난 지방선거 때
기자회견 잠깐 찍고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제 포항에 오면 죽도시장에서 물회 한 그릇을 먹고 가야 예. 왔다 간 기분이 드는데 그렇죠. 기자회견 그냥 한 20분 하고 가니까 왔다 간 기분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포항이 또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평소에 또 노동운동, 또 노동자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 대한 이미지, 포항에 대한 관심도 좀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제가 포항을 굉장히 많이 왔었죠. 예전에는 여기 금속 노동자들 기반이 탄탄했잖아요. 그랬죠. 포항제철도 있고 또 지금 I&I 스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제철 산업 단지화돼 있으니까 제가 금속노동조합 할 때는 이 포항 지역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왔을 거예요. 근데 200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자주 못 오게 되죠. 선거 때 주로 오게 됩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요즘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포항 쪽은 이제 적지는 아니지만 험지거든요. 올 때마다 좀 긴장감은 없으세요? 이제 험지라기보다 저는 우리 포항 시민들께서도 정의당을 이렇게 직접 맞닥뜨려보고 소통해보고 저 친구들이 하는 정치가 뭘 하자는 건지 어떤 방법을 하자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다 정의당 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내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 심리적 지지도는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정의당 같은 정당이 좀 더 크면 좀 더 정의로운 정치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시는데 당이 너무 작고 의석수가 작다 보니까 뭐 찍어줘도 될라나 이런 생각에서 지레 포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선거제도도 바꾸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의당이 제일 야당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저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 잘 하시면은요, 우리 포항 지역에서 한 5% 정도 지지율 상승 예상해 봅니다. 10%는 안 될까요? 10%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담인데. 포항에서 10% 더 지지해 주시면 그러면 뭐 대한민국 정치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정의당 제일야당 떼어놓은 당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요 루미너를 통해서 살짝 얼굴을 뵙는데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예. 아니 근데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저 처음에 보면서 텔레비보다 인상이 훨 좋다고. 그 말씀은 텔레비 볼 때는 인상이 별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세게 이렇게 보이셨나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큰 당들은 무슨 뭐 개인 에피소드까지 무슨 계단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탄 것까지 하루 종일 보도가 나오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당은 작다고 정규 뉴스 시간에도 잘 안 다뤄져요. 그러다가 교섭 발제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한 99% 아주 예쁜 말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센 말을 하잖아요. 고개 계산을 딱 뜨죠. 그것만 10초 정도 딱 캡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맨날 센 말만 나가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래서 그거는 심상정은 원래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리불리한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그 작다고 보도를 많이 안 해주고 짧게 한마디만 하다 보니까 센 말만 골라서 보도해 줬었대요. 그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불리불리한 미소 한번 딱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불리합니다. 제가 우리 심 의원님 그 대학생 때 사진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유명하죠. 너무 반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학생 시절부터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약간 그 운동권 학생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나 봐요. 너무 멋쟁이고 너무 세련되고 그 사진에서 나온 별명이 이제 이초김고은 이 사진이잖아요.
마음에 들지만 김구원도 마음에 들죠?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 받을까봐 겁나. 설마요. 아니 공부 잘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그죠? 서울대 가셨고. 예. 아버님도 교육자셨고. 네,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원래 저는 운동권은 안 하겠다 마음 먹고 갔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제 뜻이 뚜렷했어요. 어떤 뜻이었어요? 어렸을 교육자가 때? 되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교사셨고 또 저희 언니는 또 미술 교사였고 집안이 이제 다 교육자 집안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 입학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제 참고서 이런 거 말고 소설책, 역사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연애도 시큰해봐야 되겠다. 진짜 대학생활. 네. 그죠? 낭만이 넘치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이 지성과 낭만의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이렇게 데모하는데도 이렇게 피해 다니고 했는데 역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시대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남자 친구를 이렇게 딱 찍어서 네. 뒷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운동권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뭐 망설이다가 어떤 친구는 저 친구하고 좀 사귀어보고 싶은데 예. 그러려면은 호랑이 물에 들어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좀 사귀어보려고 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연애도 못 해보고 아니 그 친구보다 더 센 운동권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연애를 근데 못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연애는 못 하시고 운동권에만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굉장히 그 학교가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데예요.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79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고 그다음에 80년도에 광주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운동권 학생이 따로 없고 전부 대학의 봄이라고 해서 대학생 전체가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그런 데거든요. 농담 삼아 남자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이제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운동권에 이제 몸을 담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작하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장서고 목소리를 외치고 뛰는 것은 쉬운 일은 또 아닌 선택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내가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야학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제 공부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라서 야학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구로공단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 같이 공부 가르쳐 주면서 이 친구들이 주말에도 일하느라고 못 나오고 와서 막 피곤해서 졸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을 하는 그 공장의 조건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겨울 방학에 공활이라고 농촌 활동은 알죠? 네네. 대학생들이 이제 농번기에 농활, 가서 농활, 예. 우리 농민들 이제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활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공장 활동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울 방학 때 공장 활동을 들어갔다가 그 기업 안에 공장 안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참, 왔네요. 네. 그게 어떻게 25년을 이어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처음 된 게 2004년도인데 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됐거든요. 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투철한 이념을 가졌으면 25년 동안이나 그러니까요. 노동운동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건 누구도 이념 가지고 반평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공장 기업 안에 가보니까 아무런 경제 사회적 정치적 무권리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했어요.
그 박봉 쪼개가지고 이제 동생 학비 보내주고 부모님 약값 보내주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헌법에 있는 시민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권리가 보장받아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정말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그냥 한층 발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친구들을 교육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된 거죠. 가난의 고달픔과 못 배운 애달픔을 가슴에 묻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산업 현장에 뛰어든 구로공단의 여성 노동자들. 1980년대 열악했던 그녀들의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심상정 의원은 구로공단에 미싱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심상정 의원의 인생에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공단 동맹파업. 하지만 기업들은 파업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고 2,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구로 동맹파업의 이런 표면적 실패는 오히려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연대 성공을 낳았습니다. 구로 동맹파업이라고 해서 큰 노사 분규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배우 주동자가 심상정이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현상금 500만 원에 1계급 특진 이래가지고 KBS 9시 뉴스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그걸 보다가 제일 먼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우리 엄마가 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수배 생활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잡혀가면 고문당하고 또 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동안 못 뵀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오른쪽 안면이 마비되고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며칠 밤을 펑펑 울고 지금까지도 우리 친정엄마한테 제일 죄송하죠. 현상금이 500만 원에 1계급 특진. 이게 500만 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돈이 뭐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500만 원이면 굉장히 어느 정도 짜장면 값이 그때 당시 얼마였죠? 한 500원 했나? 그 정도 할 때였을 거예요. 야. 그 심상정을 잡으면 말 그대로 신받다예요. 큰 인물이었어 이미 그때.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도 임금 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임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기업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환경부 답변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 그 무슨 놈의 자세가 그래요 진짜. 그럼 뭐 하는 자리예요 도대체 환경부는. 전문가한테 다 맡기면 환경부가 뭐 하려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죽일 겁니까 사람들? 10억엔 당장 돌려줍시다. 그리고 10억엔 돌려줄 때 윤병세도 같이 보내버립시다 여러분.